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장중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이 될 뻔했는데 지금 다우와 S&P 500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반전이 되면서 지금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M7 중심의 지나친 쏠림의 경계감 확산. 자, 이 부분을 빨리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한쪽으로 쏠림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매그7을 분류되건 아니면 테슬라를 빼서 매그6를 하건 아니면 또 새 종목을 줄여서 매그3라고 하건 간에 극소수 중심의 지나친 쏠림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는데요. 다만 실제로 보면 S&P 500의 주당 이익은 작년 4분기 이후 꾸준하게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중에서 빅테크를 포함한 이제 나스닥 100 편입 종목, 즉 큰 기술주 중심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주당 이익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매그7 주식의 주당 이익, 그것은 매그6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당 이익 전망치의 추정치는 소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타 주식들과 완전한 다른 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들, 즉 7개 주식과 나머지 493개, 그리고 아니면 전체 S&P 500 이런 것들 비교하면 좀 더욱더 성장률을 비교하면 완전히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요. 꾸준하게 2019년부터 해갖고 126%가 오른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실제로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그7의 주가 이익 소위 성장 비율은 1.1배로가 나오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나머지 493개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상위 주식의 시장 내 지나친 쏠림가요? 주가 양극화는 계속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연간 매그7 주식이 80%가 2023년에 올랐는데 여타 주식은 오히려 강보합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조차 증시 전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여러 번 확인드렸겠지만 한쪽의 쏠림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 뭔가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것은 분기별로 보는 이익 증가율의 차이를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보면은요,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완만하게 이익 증가율이 S&P 500 탑7 주식도 약간 좀 줄어드는 반면에요. 금년 3분기를 고비로 4분기가 들어가면 매그7 밖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493개 주식들의 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쏠림이 한 3개월 내지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안에는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분들이 이제 수급을 중시하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에서 수급은 그렇게 자주 보이지 않겠고요. 1억 달러 이상 기간 투자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3개월 한 번씩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4분기의 그런 폼 13 애플을 기반으로 한 헤지펀드의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조사한 건데요. 매그7 주식 중에 최소 하나 이상 혹은 둘 이상 보유한 헤지펀드의 비중이 각각 46%와 36%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들도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지나친 쏠림보다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지나친 쏠림보다는 분산 투자가 장기 투자에는 꼭 필요하다는 잔세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주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성장주의 좀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사기 위해서는 관련된 ETF 등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S&P 500에서 저희 가치주만 모아놓은 ETF가 SPYV, 밸류의 V가 있겠고요. 또 퀄러티만 모아둔 것이 QUAL, 이런 퀄러티란 ETF 같은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대응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특히 EPS가 4달러 64센트가 컨센서스였는데 EPS가 그걸보다 더 뛰어넘는 5달러를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5달러 15센트로 나왔고요. 매출액은 더 대단합니다. 컨센서스 206달러 선에서 예측이 되었는데 발표치는 221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는 25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지금 예측이 제기가 되고
되고 있고요. 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발표치 221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5달러 15센트로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재료 소멸 이후의 상황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헤드라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다우지수 편입이 된다. 자, 오늘 살펴볼 CNBC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다우지수 편입이 되면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네, 이항영 위원님. 네,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 전화가 좀 됐는데요. 자, 엔비디아 지금 시간 외에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오늘 장중 4%대 급락을 나타냈다가 마감은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 1%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206달러 선을 뛰어넘는 발표치 221억 달러 선에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 4달러 선에서 컨센서스가 5달러 선을 뛰어넘으면서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다우지수가 아마존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진화하는 미국 경제의 성격을 반영한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다음 주 월요일자로요, 이 다우지수 30에 편입됩니다. 참고적으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이제 편출 반대로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다우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의미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 경제가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 대한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경제 시스템의 환경에 걸맞게 소비자들의 그런 유통업에 대한 노출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이제 굳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냉정히 보면은요, 아마존에 들어갈 가치가 충분히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우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 많은데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것도 전부 다 시가총액입니다. S&P 500도 시가총액인데 다우지수는 산술 평균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라는 주식이 170달러에서 다음 주 되면 한 50달러, 40달러 수준으로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핏 유통업의 한 종류인 월그린 부츠 온라인사 20몇 달러짜리 빼고 얼추 월마트랑 가격이 비슷한 아마존을 지금 넣었다라는 설명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우지수는 1896년 5월 첫 시작한 이래 미국 역사적으로 두 번째 오래된 지수가 되겠고요. 첫 번째 지수는 그보다 10년 먼저 생긴 다우존스 운송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경기를 설명하는 지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버도 다우 운송지수에 편입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은 최소 4분기 흑자 등 최소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반면에 다우지수는 별로 그런 게 없고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알파벳이 언제 들어가냐 궁금해 여기는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미국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매우 훌륭한 평판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또 매우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넣는다는 건데요. 이번에 편입됐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거를 함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아마존이 그동안의 명성에 걸맞게 다우지수에 편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정 수준 수급상으로 유일할 수 있다라는 정도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우지수 편입이 된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더 급등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4%대까지 지금 급등을 더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전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의 후퇴,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야기인데요.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춘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 세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번 발표된 실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큰 실망을 했고 여기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위 보안 관련 업체가 같이 덩달아 떨어지는 그런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상당히 이번에 그 문구를 보면 상당히 좀 섬뜩한 문구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I와
주가 관련된 기업들의 소비에 상당히 뭔가 좀 피곤함을 느낄 정도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투자해야 되지 효과적이 나올 건지에 대한 확신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연방정부 차원의 어떤 투자가 어떤 계약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무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욱 약간 끔찍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 때문에 거의 주가가 30% 떨어진 건데요. 스스로 회사에서 스스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로서는. 그렇지만 새로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 약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회사가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보다는 약간은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겠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 가이던스 다 완전히 내려놨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큰 기업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소 4곳이나 투자 기관을 하향했고요. 무려 11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이런 해킹 방지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들이 전부 다 3에서 5%까지 떨어졌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나 CIBR, 사이버 이제 시큐리티 ETF인데요. 이건 역시 ETF인데도 5% 정도 떨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작년 4분기 올해 엄청 급등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G스케일러, 포티넷 같은 경우 또는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진 하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221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5달러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금한 문제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나왔고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한 2, 3일 동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차익하고 가자. 조금 이제 부담감을 안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좀 어떤 변화가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될까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있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주가가 올라간 거죠. 실제로 보면 이 주당 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 특히 매출 같은 경우 6배, 8배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또 한타의 퀀텀 점프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퀘스천 마크였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식의 PER은 30배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35배 정도 막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 자체 주당이 4.64달러인데 5.15달러 나오고요. 250억 달러인데 220억 달러 나온 것은 이슈거리가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회사는 10번 하면 9번 반이 이익을 더 상회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오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멘트가 나오고 회사에서 IR을 통해서 어닝콜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오늘 시간에서 한 5, 6%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의 그 어떤 폭발적인 퀀텀 점프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은 미흡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가 되겠습니다. 결국 가이던스의 문제인데요. 가이던스를 아직 폭발적으로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수치를 확인해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요. 그러니까 지난 1월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 3, 4월에 현재 진행되는 분기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221억 달러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였는데요. 그리고 약간 넘는 한 7, 8%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40달러를 지금 회사에서 스스로 제시했고요. 주당이익의 컨센서스도 약간 이제 높게 제시하는 거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그 부분 때문에 시간에서 한 5,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이거보다는 연간이라든가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은 올해보다는 2025년, 2026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외에서 지금 대단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인데 굉장히 지금 뒤집듯이 플러스권으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매를 먼저 맞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학용 위원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